제가 주어진 문제를 뭘 해결하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거를 찾게 되면서 좀 어떻게 좋은 팁들을 발견한 것들이 있어서 좀 공유하는 자리를 가져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제가 처음에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이제 PPT가 파일들이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그거를 파일 하나로 다 머지를 시키고 싶었어요. 근데 생각보다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주어진 메뉴나 뭐 그런 기능들을 써갖고 이거를 자동으로 한 번에 하는 기능 같은 건 없더라고요. 그리고 파이썬에서 그런 PPT를 다루는 뭐 그런 라이브러리들도 있어서 해봤는데 그건 너무 여러 가지 포맷을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찾게 된 부분이요. 이제 파워포인트나 뭐 엑셀,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툴에서 지원하는 그 VBA라는 게 있습니다. 비주얼 베이직 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랭귀지는 비주얼 베이직 형식이 되고요. 그걸 갖고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매크로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뭐 사용 전에 이게 생각보다 소스 코드를 우리가 짜고 뭐 이런 부분까지는 힘들지만 이용을 하는 데는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. 이게 윈도우용하고 맥 OS랑 조금 다르긴 한데 우선 윈도우에서는 실제 옵션에 들어가면요. 이렇게 커스터마이저 리본이라는 메뉴에 이제 디벨로퍼라는 메뉴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걸 활성화해 줘야만 관련된 메뉴로 볼 수 있고요. 맥OS 같은 경우는 그냥 메뉴로 나와 있고 이 해당 커스터마이저 리본이라는 데 이 디벨로퍼라는 게 없습니다. 그래서 뭐 메뉴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. 실제로 제가 그 준비한 거에서는 이제 이러한 4장의 PPT가 있습니다. 각 PPT에는 1장은 1, 2, 3, 4 이렇게 각각 쓰여져 있고요. 보시면은 이게 macOS라서 여기 보면 매크로라는 기능이 있고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라는 게 있습니다. 실제로 제가 연 NUM1이라는 게 PPT 파일 이름이고요. 여기서 모듈을 활성화하고 관련된 소스 코드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 뭐 이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내용을 구사를 합니다. 그리고 아까 열었던 그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붙입니다. 근데 여기서 잠깐 주의해야 될 게 윈도우랑 맥이랑 이 폴더 표시할 때 맥에서는 이렇게 슬래시가 되거든요. 이 부분만 변경을 해주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매크로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보시면 insert all slide라는 펑션,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형성이 되고요. 런을 해주면 이렇게 파일 안에 있는 게 4개가 머지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VBA를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내가 소스 코드를 짜지? 뭐 이런 어려움에 좀 직면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활용을 하게 된 거는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. 챗GPT를 갖고 좀 활용을 하게 됐어요. 좀 전에 보여드린 내용들이고요.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해당 매크로를 저장할 때는 그 PPTX 확장자로는 저장이 안 됩니다. 그래서 PPTM이라는 그 매크로 프리포맷이라는 그 확장자로 저장을 해야 해당 매크로가 저장이 되고요. 다시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PPTM이라는 확장자가 됩니다. 그리고 제가 그러면은 PPT에다가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넘버를 다는 그런 매크로를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. 내용은 VBA 코드를 알려달라는 건데 페이지를 이게 가끔 좀 속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. 여기서 물어봤을 때 이런 소스 코드를 알려줬습니다. 그래서 그대로 이거를 아까 저희가 예제로 했던 PPT에서 본 거는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PPT를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넣고요. 다시 돌아와서 해당 매크로를 돌리면요. 이게 add page number라고 해서 하게 되면은 우측 하단에 페이지에 맞게 들어가게 됩니다.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챗 GPT를 활용해서 소스를 좀 많이 느리네요. 해서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GPT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또 구글 독스를 많이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구글을 보통 지메일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구글 독스라고 해서 메뉴가 있습니다. 여기에 가면은 이제 MS 오피스처럼 온라인상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까지 유튜브를 보다가 되게 괜찮은 활용 방법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보시면 이 구글 독스에 보시면은 부가 기능을 설치할 수 있고요. 제가 이 부분에서 여기 설치된 게 나오는데 GPT-4 시트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면은 이게 실제로 엑셀이죠. 엑셀인데 여기에 GPT 펑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정의된 GPT
펑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이게 설치를 어떻게 하고 이 선택해서 설치하는 내용에 대한 겁니다. 근데 이게 쓰려면 챗GPT가 실제 오픈 AI 홈페이지에 가서 API를 발급을 해야 해요. 그래서 이 해당 페이지에 가서 API를 발급을 했고요. 그 API를 넣어서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. 근데 우선 지금 이게 실제로 GPT, 여기 보시면은 이 GPT 가로 열고 이 해당 내용을 넣게 돼요. 근데 보시면 몇 가지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쿤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템퍼러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모델이고요. 이 모델은 실제로 그 랭귀지 모델을 학습한 랭귀지 모델을 어떤 걸 사용하냐인데 그럼 현재 구글 독스에서 지원하는 GPT는 텍스트 다빈치 003이라는 GPT-3 모델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가장 최근 적합한 최신 거로 돼 있고요. 그래서 이 모델을 갖고 사용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토큰이라는 것은 제가 좀 의미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챗GPT에 어떤 문장을 입력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입력의 단위로 끊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토큰이라고 하고 그 토큰이 최대 개수를 여기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템퍼러처는 여기서 0에서 2의 값이라고 돼 있는데 0에 가까울수록 좀 더 사실에 기반한 값으로 답변을 하고요. 2에 가까울수록 조금 더 상상력이 풍부한 약간 좀 거짓말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런 쪽으로 좀 상상력을 많이 더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거를 이 포맷은 이런데 사실 여기서 뭐 어떻게 사용하는데 포맷을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아까 한 거에서 원래는 이쪽은 한글을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초보자를 위한 ETP 투자방. 그럼 여기는 구글 트랜스레이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. 그러고 지금 여기서 에러가 났는데 원래 잘 되긴 했는데 이걸 갖고 갈게요.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책. 이걸 영어로 했을 때 이렇게 바뀌고요. 여기서 보시면은 요청은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짧은 블로그 기사를 만들 건데 마크타운 포맷으로 해주고 거기에는 서브 타이틀과 상세한 디스크립션과 벌레를 집어넣고 그 제목은 여기서 말한 B3 영역이 됩니다. 그래서 B3에 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되고요.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자동으로 이 포맷에 맞춰서 생성이 됩니다. 그거를 또 여기서는 한글로 번역을 했고요. 그리고 여기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줘 했을 때 이렇게 요약이 되고요. 이게 지금 이 펑션에 의해서 실제 실행된 내용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가 뭐가 될 것 같아? 이렇게 물어봤을 때 관련된 이미지를 여기에 뿌려줍니다. 물론 조금 관련이 없는 게 뜨기도 하는데요. 대부분 잘 맞아 들어가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쓰고 싶은 내용의 이메일을 쓰면 이걸 영어로 바꾸고 이거에 대한 어조를 여기서 설정을 합니다. 뭐 여러 가지 어조들이 있는데 이 어조에 맞춰서 변경을 하면 실제로 그 내용에 맞는 이메일 내용을 생성을 해줍니다. 이게 실제 챗GPT 그 서버 거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요. 그래서 이게 밑에 내용을 보시면 해당 어조에 맞춰서 그거를 뿌려줍니다.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는 그냥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이제 몇 가지 되게 제가 봤을 때 유용했던 게 GPT 필이라는 기능이었어요. 그래서 뭐냐면 심플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이런 전화번호 형식을 이렇게 다 바꿨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일일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시를 갖고 그대로 이 내용을 이 형식에 맞춰 변환을 해라. 이게 GPT-필이라는 명령을 씁니다. 그래서 여기서 A2부터 B6까지죠.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그 형식에 맞춰서 자동으로 그 다음부터는 채워주는 기능입니다. 이 좌측에 있는 걸 이 포맷에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기능도 됩니다.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. 여기서 C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구분을 다 해놨죠. 뭐 이건 테크니컬 서포트에 대한 내용이고 이건 빌링 앤 페이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해주면 여기까지 학습을 다 시키고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걸 그대로 뿌려주면 여기서부터는 이 GPT가 이 내용을 갖고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. 이 부분은 GPT가 결과를 갖고 분류를 해준 내용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제가 GPT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어떤 기능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좀 접해보니 앞으로 사용되는 용도가 되게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. 이거는 GPT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. 그리고 최근에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슬랙에도 이런 챗 GPT를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요. 이게 실제 홈페이지에 이 유튜브에 가면은 어떻게 빌드를 하고 추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 대화를 하듯이 챗 GPT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슬랙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.
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떤 식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지를 보다 보니 이게 맥에서 레이캐스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. 이게 기존에 알프레드라는 되게 유명한 앱을 대체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인데 간단히 뭐 맥에서 보여드리면 뭐 정의된 대로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을 하고 싶다. 그러면 그냥 스팟라이트, 기존 맥에서 스팟라이트라는 그 검색 기능이 있는데 불러와서 내가 정의된 거로만 예를 들어 제가 구글 검색은 GG라고 해놨습니다.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챗GPT라는 검색을 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다가도 이제 챗GPT를 사용해서 메이캐스트 AI라는 거를 런칭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끝내기 전에요. 뭐 이런 식의 활용이 될 수 있다. 이 유튜브인데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. 이 내용은 보면은 그 노션이라는 노트 앱인데요. 거기 내용을 선택하고 임프로브 라이팅을 하면 알아서 좀 더 향상된 라이팅으로 변경을 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. 예,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현재 내용을 선택하고 어떤 요청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예, 그 내용을 출력을 해주고요.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실제로 이러한 뭐 예를 들어 서머라이즈 아티클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내가 어떤 내용을 선택을 이게 인터넷 웹쇼핑이 될 수도 있고요. 거기서 선택하고 서머라이즈 아티클을 하면 그 내용을 요약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챗GPT에 대한 활용이 되게 많아질 것 같고요. 제가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팁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접한 챗GPT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택했습니다. 좀 중구난방이긴 했는데 이 관련된 레퍼런스들이고요. 예,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